안녕하세요. 위잘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네이버 역삼에 또 한 번 뭉쳐서 모였는데요. 오늘 시간은 당신의 발견 시간이고요. 함께 모인 세 분의 분들을 한 분씩 발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저희 먼저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윗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종입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발견해 드릴 분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이화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너무 멋진 분들이 계시다고 스윗드림 작가님이 소개해 주셨거든요. 어떤 계기로 만나시고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22년 코로나가 채 가시지도 않은 5월에 제주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이제 디지털 노마드 프로그램으로요. 놀멍 이라젠이라는 컨셉으로 그렇게 전 세계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저희가 16명이었나요? 14명? 네.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선발된 분들이네요. 네, 140명 중에 16명이 아마 선발이 됐어서 그때 8박 9일을 이제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그 인연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 수 있었던 자격은 어떤 자격인가요? 우선 스타트업을 하고 있거나 뭐 할 예정이거나 뭐 예비 창업자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면접을 받고요. 네. 면접에서 우리가 왜 뽑혔을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 우리를 왜 뽑았지? 처음에 이렇게 다들 모였는데 근데 제가 이제 8박 9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유를 찾았습니다. 제가 또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네. 글을 쓰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약간 이 모임분들이 기버더라고요.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네. 그리고 스타트업도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기버들이 모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와, 역시 작가님. 근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서 기꺼이 주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뭘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러면 첫 번째 발견할 분, 이화정님 먼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워크애니어라는 워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 CPO로 일하고 있는 이화정이라고 합니다. 와, C레벨. 네. 대표님. 네. 그래서 연가도 안 쓰고 오셨대요. 그런 게 아직 없습니다. 찾아서. 결정하고 와야 되는데. 그러게요. 지금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시는 건가요? 공간이라기보다요. 네. 체험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워케이션이라는 게 사실 좀 나온 지 얼마 안 된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디지털 노마드랑 사실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네. 뭐 굳이 한 곳에서 일하기보다 여러 군데서 일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인데 코로나가 이제 어쨌든 터지면서 사람들이 집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이런 집중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혼자서 또 일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셔서 맞아. 예, 휴양지나 이런 데서도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기업 고객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워케이션을 도입을 한다면 이제 직원분들이 집에서뿐만 아니라 뭐 부산이나 제주, 강원도 이런 데 가서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는 그런 상품들을 이제 기획을 해서 숙박, 워킹 스페이스, 액티비티 등등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언제 정립을 하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떤 아이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네. 근데 저는 여행을 또 좋아하고 여행 관련 서비스로 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워케이션이라는 게 생각이 났고 네, 시작을 하게 됐어요. 와, 근데 그걸 시작한다는 게 사실 되게 막연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지. 근데 그 전에 그러면
화정님은 사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아, 네. 그 전에 여행 서비스를 네. 이미 운영을 했었고, 오. 그리고 제가 이제 러시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네이버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큰 커뮤니티고 한 15만 명 정도 있는 우와. 네, 그런 카페인데 거기서 이제 좀 러시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여행 붐이 일어났을 때 이런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서 여행 상품들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기획을 해서 좀 판매를 했었고 그게 잘 돼서 이제 나중으로 사업을 키웠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다 접게 됐죠. 그래서 국내에서 뭔가 이제 좀 이런 역량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맞아요. 활용해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워케이션 서비스였어요. 와,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일이 뭔가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단절이 됐을 때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새롭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길들을 금방 모색하고 다시 시도를 하신 거네요. 진짜 대단한 능력자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실패하는 서비스도 사실 많았어요. 네. 아. 그리고 이 어케이션 하기 전에도 네. 이게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작년에 시작했는데 사실 코로나 터진 지는 지금 2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또 그 해산물 판매하는 서비스도 국내에서 했었어요. 아.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러시아 여행 서비스를 할 때 해산물 배달 서비스도 현지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블라디보스토크의 킹크랩이나 이런 곰새우가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맞아. 그거를 저희가 시장 상인들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저렴하게 이제 공구를 받아서 네.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싸게 이제 정가에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와. 그런 배달 서비스를 했죠. 왜냐하면은 외국인 여행객들은 시장에 가면은 좀 덤탱이를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이런 거 없이 그냥 좀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또 한국인들도 배달을 좋아하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 하면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어쨌든 그것도 코로나 터지면서 적게 되었는데 그거를 또 한국에로 이제 수입을 했었어요. 곰새우랑 이런 것들을. 오. 그거를 또 1년 동안 하다가 좀 물류 비용이나 등등 이제 전쟁 터지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또 접게 돼서 워케이션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러셨구나. 네. 좀 많은 실패를 또 겪었었습니다. 그 실패를 딛고 또 무언가를 하시고 또 아이디어를 내시고 푸틴 좀 나빠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근데 이런 또 새로운 걸 오픈하실 수 있게 되셨으니까 위기가 또 기회가 되고 막 이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지금 러시아 얘기를 하셨는데 러시아는 언제부터 사랑하게 되신 건가요? 사랑이라기보다 약간 애증의 관계가 된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네. 처음에 사실 러시아어를 접하게 된 거는 전공 때문이었어요. 네, 한국에서 이제 학부 때 러시아어 전공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서 사실 그때 알파벳도 모르고 입학을 했었어요. 네. 그냥 네, 선택하신 거예요? 네, 그냥 어쨌든 저는 외국 관련해서 일을 하고 싶었고 뭔가 흔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말고 색다른 걸 해보고 싶다. 네네. 좀 제가 좀 약간 특이한 면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안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어서 네. 러시아를 선택을 했었는데 좀 그때는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럴 것 같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워서 막 이제 다른 학교 갈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한번 어학연수를 가보자. 이제 그래서 벨라루스라는 나라를 다녀왔거든요. 구소련 국가 중 하나인데 거기도 네네. 러시아를 사용하는 국가이고 러시아보다 좀 저렴하면서도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좋아서 갔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겼었어요. 언어에 대한. 그러다 역시 보니까 나가야 되는군요. 네네네. 아니었으면은 아마 러시아에 대한 그런 저의 그런 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다녀와서 자신감 많이 얻고 언어 실력도 향상 되면서 계속 좀 뭔가 이쪽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벨라루스 하니까 저는 조지아 다녀온 분은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그 조지아도 벨라루스에서 멀지 않은 곳인 거죠? 다 동유럽 쪽이라서. 그쵸. 네.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강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근처 나라들이 얼마나 막 아름다운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떠셨어요? 그 어학연수
하면서. 전 벨라루스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나라인데 특히 사람들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정말 약간 순수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네. 제가 딱 갔을 때가 한 2011년도쯤이었는데 오. 그때는 그 나라에서도 외국인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아니 10대 때 유학을 가신 거예요? 아니요. 딱 21살 때 갔었어요. 네. 네. 그때 진짜 한국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잖아요. 네,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러시아 관련 커뮤니티를 대학생 때부터 이제 그걸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학교 선배가 이제 그걸 운영을 하는데 같이 뭔가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네. 네, 그때부터 하는데 이제 그래서 러시아 관련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네, 활동하시는 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벨라루스라는 나라도 알게 됐고 어학연수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됐고 네, 그렇게 해서 가게 됐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나라고 네. 네, 자연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기억나세요? 혹시 그 어학연수 몇 개월 하셨어요? 1년 정도 했습니다. 1년. 그럼 1년 하는 동안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지금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근데 굉장히 저렴해요. 한국에 사는 생활비의 거의 절반 수준이면 살 수 있고요. 기숙사비도 한 달에 5만 원? 오, 그 정도밖에 안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저희 한 학기에 막 등록금 300만 원 이렇잖아요. 거기는 거의 절반 수준이면은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갈만하다. 네네. 그런데 언어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최적이고, 네. 네. 뭐 우리나라처럼 밖에 저녁 24시간 이렇게 여는 것도 없으니까 공부하기 되고.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네. 네. 빨리 무언가 우리 전쟁 끝나서 네. 다시 갈 수 있는 세상이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놀러도 가고 싶고. 네, 거기 공부하러 가도 친구들도 좋고. 너무 보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렇게 갔다 오신 걸로 좀 자신감 붙은 다음에 그다음 공부를 제가 대학에서 마친 게 아니라 대학원까지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건 어떻게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학부 시절 때 러시아어만 전공한 게 아니라 비교 민속학이라는 또 전공을 같이 했어요. 복수 전공으로. 왜냐하면은 언어만 공부해서는 뭔가 살아남기 힘들겠다. 좀 더 나의 이런 역량이 좀 더 갖춰야겠다 싶어가지고 또 남들도 잘 안 하는 그런 민속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또 선택을 했는데 그게 그때 대학교가 전국에 딱 2곳밖에 없었어요. 민속학과라는 게. 근데 마침 저희 학교에 그게 있었고 처음에 그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그 학과에 되게 관심을 가지게 돼서 복수 전공을 선택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런 문화를 알아가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러시아어랑 그런 민속학이랑 좀 전공을 살려서 국립민속박물관이라는 곳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 관련 민속 이제 조사를 하는데 네. 마침 사람이 필요했는데 러시아어를 하면서 민속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뭔가 딱 제자리였던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석사 이상이 되어야 대부분 연구원으로 입사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자리에 저는 학부 졸업도 안 한 예정 상태였는데 입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사실 좀 계속 일을 하려면은 박물관에서 일을 하려면 석사 학위는 필수더라고요. 대부분 연구를 하는 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좀 더 여기서 장기적으로 일을 하려면은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다. 그럼 나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했는데 거기 박물관에 이제 저희 롤모델이었던 그런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러시아어를 하면서 민속학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셨던 석박사를 마치셨던. 그래서 그분이 배웠던 곳에서 공부를 해보자 해서 그분이 후배가 된 거죠.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를 또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유학 가는 거 결정하는 거에 그 선배님이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많은 좀 이런 조언을 얻었었어요. 두려움도 확 주셨겠어요. 네네네. 선배가 있으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를 몇 년 정도 하시고 오신 거죠? 석사이니까 2년 정도 했습니다. 하시고 오셨구나.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오셔서 막상 한국에서 하신 일은 또 그거와 관련 없는 일을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되게 재밌는 게 뭔가 계획을 하고 가도 의외의 변수가 또 있으면 또 새로운 걸 도전하게 되고
근데 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시고 또 러시아에서 너무 좋은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러시아에서 또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이런 사업을 또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예. 한국에만 있었으면 그냥 계속 직장 생활만 하지 않았을까도 생각도 들고, 예. 제가 이것저것 여기저기 다니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시야도 트인 것 같고, 그러게요. 예. 좀 그래서 어떤 경험이든 쓸모없는 경험은 없구나, 예. 네.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러시아가 본인이 생각하던 것보다 얼만큼 더 크던가요? 그 광대한 느낌이 어느 정도일까? 어마어마하죠. 러시아 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시간 개념이나 이런 게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게 사실 서울에서 부산 엄청 멀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4시간, 뭐 KTX 3시간이면 가지만은 아유 서울에서 부산 3시간 너무 멀어 어떻게 가 이러는데 러시아 애들 야 가깝네 이러면서 그게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냥 하루에 뭐 출퇴근할 수 있을 정도로 더 가까운 그런 거리인 거예요. 네. 모스크바도 큰 도시인데 또 근교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한 7, 8시간도 멀지 않네 이런 느낌이니까 진짜 이 나라에서 사람들의 공간 개념, 시간 개념이 참 다르다. 스케일이 달라져서 오셨네요. 모스크바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네, 모스크바에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라는 곳은 일단은 춥다 그 느낌이 드는데 뭐 어떻게 사셨는지 2년 동안 그것도 궁금한데요. 정말 추웠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평생에 못 살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날씨가 참 중요한 사람인데 거의 1년의 반은 우중충한 날씨거든요. 겨울이고 춥고 네네. 5월에도 눈이 오고 이러니까 5월에 눈이 온다고요? 네, 오. 눈이 와요. 네. 그래서 정말 추운 곳인데 또 여름에는 그렇게 덥지 않아서 또 좋아요. 네, 그냥 선선하고. 네. 어디나 장점은 또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한국에 살고 여름에는 러시아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괜찮다.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고 사업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스케일 큰 나라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귀여우시겠어요? 일하실 때 좀 편하신가요? 이런 개념들이 좀 커지고 나서 이곳에서 일하시니까 또 어떤 느낌이신지도 궁금하네요. 오히려 뭔가 큰 나라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뭐든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나중에 한국에서만 또 하기에는 뭔가 약간 아쉬운 느낌도 있어서 나중에는 세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해보고 싶어요. 네. 러시아뿐만 아니라 사실. 창대한 꿈을 또 지금 이미 갖고 계시네요. 지금 하시는 일에서 지금 이제 무언가 하나씩 뭐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또 뭔가 뭐 시도하시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을 또 보완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 가장 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요?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근데 그러면서도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다 같이 좀 뭔가 잘 먹고 잘 살자. 네, 그래서 사실 워크애니어라는 그런 워케이션 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거 말고도 좀 저는 러시아 그쪽의 연구나 이런 고려인 쪽의 연구를 많이 하면서 그런 분들의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그분들에게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도 한번 만들고 싶다의 생각이 들어서 계속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앞으로 그쪽 일도 또 확장하실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사실 되게 막막하잖아요. 어느 것부터 시작할지. 그런 후배들한테 뭔가 한마디 진짜 안 해본 사람은 너무 막연하거든요. 사업이란 해보고 싶지만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돼? 일단 적기부터 하면 되나요? 일단 실행해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뭐든 조그맣게라도 시작해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사업해야지 이랬으면 시작을 못했을 것 같은데 네. 조금씩 뭐 만약에 내가 뭐 물건을 팔아봐야겠다 이러면은 그냥
뭐 조그맣게라도 오프라인으로라도 뭐라도 하나하나 팔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자신감이 쌓여서 이렇게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성공 경험이라는 게 바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조그만한 것들이 쌓여서 자신감이 좀 생기고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지 않나? 사실 저도 그런 선배 입장으로서는 아니다 보니까 저도 선배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서 자그맣게 뭔가 해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시도를 해보고 네. 뭐 이랬던 경험들이 지금 축적돼서 네. 지금의 일을 할 수 있으신 거니까 맞아요. 그런 걸 한번 해봐라. 네네네. 일단 시작해봐라. 네. 그 용기를 한번 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네. 지금 제가 막 두서없이 막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지금 하시는 일을 조금 홍보 좀 해주세요. 나 이런 일 하고 있으니까 저를 찾아오세요.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코로나가 살짝 풀리면서 이제 뭐 워크샵이나 이런 것들 많이 가고 계신데 네. 사실 요즘 MZ 세대들은 그런 단체로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단합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네. 근데 워케이션은 사실 혼자 가서도 즐길 수 있고 뭐 친구들끼리 가서도 즐길 수 있고 사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많은 요즘 스타트업들이나 그런 기업들이 워케이션을 도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워크샵 말고 워케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맞아요. 네, 그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찾아오십시오. 저희가 하단에 이메일 어드레스랑 네,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곳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이화정 대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3층에서 일하시다 올라오셨다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가 워크 애니어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겉옷도 없이 오셨더라고요. 겉옷은 어디 있는 건가 했더니 일하시다 올라오셨다고. 여기에 유수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기업들도 이 건물에 많은데 토스도 있고 있는데 보니까 그런 기업들 정말 워케이션을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들이 앞으로 정말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되고 싶다면 워케이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화정님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해보시니까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편하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정말 편하게 대화했던 것 같고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인연 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